아침 햇살이 찬내 중학교 복도를 따뜻하게 비추던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강아리는 언제나처럼 교무실 책상에 앉아 오늘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29살의 젊은 국어교사인 하리는 이 작은 시골 중학교에서 벌써 3년째 근무하고 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착한 선생님으로 통했습니다. 목소리도 작고 성격도 조용해서 학생들이 가끔 우습게 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리는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린 선생,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교무부장 이진수가 하린의 뒤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이진수는 언제나 그렇듯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하린은 고개를 들어 인사를 건넸죠. 네, 교무부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하지만 요즘 하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교무실에서 야근을 하다 보면 이진수가 혼자 남아서 뭔가 서류를 뒤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어요. 그리고 이사장실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들, 급작스럽게 전학을 가는 학생들의 이야기까지.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리는 용기를 내어 며칠 전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서 이사장실 근처를 서성이기도 하고 교무실 서랍에서 이상한 서류들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특히 학생 명부에 있는 이름들 중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건 분명히 유령 학생을 이용한 교육비 부정수급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평소보다 늦게 학교를 나섰어요. 손에는 몰래 복사해둔 서류들이 들어있는 봉투를 꽉 쥐고 있었죠.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일에 개입해도 되는 걸까? 혹시 자신이 너무 나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학교 뒷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2명의 남자가 하린을 가로막았어요.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가지고 있는 거 내놔. 하리는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더욱 꽉 쥐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강한 충격이 머리를 강타했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는 서류들과 멀어져 가는 발소리뿐이었어요. 이틀 후 하리는 지역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의사들은 심각한 뇌진탕과 함께 여러 부위의 골절상을 입었다고 진단했어요. 경찰은 이 사건을 불량 학생들의 우발적 범행으로 처리했죠. 하지만 하린이 왜 그 늦은 시간에 학교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하린의 쌍둥이 언니 강하나는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타올랐죠. 하나는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린아,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언니가 반드시 알아낼게. 강하나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동생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하린의 회복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했어요. 뇌에 가해진 충격이 워낙 심해서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죠. 하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생을 이렇게 만든 놈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나와 하리는 겉모습이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였지만 살아온 길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린이 성실하게 공부해서 교사가 된 반면 하나는 10대 후반부터 조직에 몸담고 살아왔거든요. 서울 강남의 한 조직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하나는 작년에야 그 생활을 정리하고 작은 술집을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의 그 경험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순한 동생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들이 있을 테니까요. 하나는 결심을 굳혔어요. 동생 대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일의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간호사님, 제가 잠깐 외출했다가 올게요. 하나는 병원을 나와 하린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의 집은 책과 교육 자료들로 가득했어요. 옷장에서 할인이 평소 입던 교사복과 안경을 꺼냈죠. 거울 앞에 서서 할인의 모습을 따라해 보았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고 안경을 쓰고 어깨를 살짝 구부정하게 만들어 보니 정말 할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인의 순하고 조용한 눈빛과 달리 하나의 눈에는 예리함과 강인함이 묻어났거든요. 그래도 겉모습만으로는 충분히 속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하나는 찬내중학교 교문을 통과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평범하게 인사를 건넸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할인의 교무실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인 선생님,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놀랐을 텐데 옆자리에 박영진 선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나는 할인처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교무부장 이진수가 다가오자 하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 남자가 뭔가 수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조직 생활을 하면서 기른 감각이었죠. 할인 선생, 정말 괜찮아요? 얼굴이 좀 달라 보이는데 이진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봐요. 며칠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첫 번째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할인의 수업 계획서를 보며 3학년 2반 교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나에게 집중되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가 인사를 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감지한 거였어요. 특히 뒷자리에 앉은 강민석이라는 학생이 하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죠. 선생님, 뭔가 달라 보이는데요? 한 학생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매일 조금씩 변하는 거야. 너희들처럼 말이야. 그 말에 학생들은 키득거렸지만 여전히 의아한 표정들을 지었어요. 하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렇게 시작된 거야. 이제 동생을 해친 놈들을 하나씩 찾아내겠어. 수업이 끝나고 하나는 할인의 책상 서랍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인의 필체로 교비 횡령 의혹, 유령 학생 명부, 이진수, 마이너스 신용학 연결고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나의 눈이 번뜩했습니다. 그래, 할인아. 내가 이미 시작한 일이구나. 이제 언니가 이어받을게. 하나는 그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하나가 찬내중학교에서 할인 행세를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많은 의혹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평소 조용하고 순한 할인 선생님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야, 할인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걸어다니는 것도 다르고 눈빛도 완전 달라. 특히 3학년 2반의 문제아로 통하는 강민석은 하나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16살의 민석이는 또래보다 덩치도 크고 성격도 거칠어서 다른 선생님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아이였죠. 하지만 할인에게만은 그나마 예의를 지켜왔었어요. 목요일 오후 5번째 시간, 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는 칠판에 수업 내용을 적으며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평소와 다른 자신의 모습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거든요. 오늘은 문학 작품 속 인물의 성격 변화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하나가 말하자 강민석이 뒤에서 비죽거렸습니다. 쌤도 요즘 성격 변화가 심한데요? 학급 전체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나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민석을 바라봤죠. 그 시선에서 민석이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할인 선생님의 당황하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강민석 학생, 앞으로 나와 볼래요? 하나의 목소리에는 어떤 위압감이 담겨 있었어요. 민석이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앞으로 나갔죠. 다른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무섭냐고 물었지?
하나가 민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안 무서워요. 민석이가 도전적으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하나는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민석의 팔을 잡아 뒤로 돌리며 가볍게 제압했어요. 민석이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하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아파요, 선생님.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하나는 민석의 팔을 놓아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강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아. 나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희들 가짜 대장한테 그렇게 배웠거든. 교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이는 자신의 팔을 문지르며 하나를 쳐다봤어요. 지금까지 본 할인 선생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앉아 하나의 한마디에 민석이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민석이의 측근들인 조수빈과 김태호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하나는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영진 선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인 선생님, 아이들이 좀 놀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이들한테는 때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해요. 무작정 착하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박영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평소 할인이 학생들한테 너무 약하게 나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 할인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죠. 한편 교무부장 이진수는 다른 교사들로부터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할인 선생이 강민석이를 제압했다고요? 이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마치 무술을 배운 사람처럼 다른 교사가 대답했어요. 이진수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인이 학교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다친 건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변한 할인이 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하나는 할인의 집에서 동생이 남긴 자료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진 작은 USB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학교 회계장부의 사진들과 이상한 학생 명부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거였구나. 할인아 하나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걸 알아버린 거였어. USB 안의 자료들은 신용학 이사장과 이진수 교무부장이 체계적으로 교육비를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존재하지 않는 학생들을 등록시켜 교육비를 받아내고 각종 교육 사업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이었죠. 하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생이 이런 진실을 밝히려다가 위험에 빠진 거였어요. 이제 자신이 그 일을 마저 해내야 했죠. 기다려, 할인아. 언니가 반드시 복수해줄게. 하나가 강민석을 제압한 사건 이후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할인 선생님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아한 시선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교무부장 이진수는 하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금요일 아침 교무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인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교사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이진수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틈틈이 하나를 쳐다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할인 선생님, 요즘 수업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이진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하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학생들이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 김 선생님다운 부드러운 모습도 좋았는데 말이죠. 이진수의 말에 다른 교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진 선생이 하나를 두둔했어요. 사실 저는 할인 선생님이 더 당당해지신 것 같아서 좋아요. 학생들도 더 존중하는 분위기고요. 회의가 끝나고 하나는 박영진과 함께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박영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인 선생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물론 나쁜 의미가 아니라 더 자신감 있어 보이시고.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겪으면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그 사건 때문인가요? 정말 무서웠을 텐데 박영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오후 수업 시간 하나는 다시 3학년 2반 교실로 향했습니다. 강민석은 어제와 달리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하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은 소설 속 갈등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갈등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뒤에서 김태호가 중얼거렸어요. 하나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대신 칠판에 내적 갈등이라고 적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있어. 옳은 일을 하고 싶지만 두려워서 못하는 마음,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상처받을까봐 망설이는 마음 말이야. 학생들이 조용히 하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어떤 갈등이 있으세요? 조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나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까봐 고민돼 하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 강민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용기를 내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는 민석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미 시작했어. 수업이 끝나고 하나는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진수가 하나의 책상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할인 선생님, 잠깐 상담실로 오실 수 있을까요? 이진수가 말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이진수는 하나와 마주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동료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특히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혹시 그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건 아닌가요? 이진수의 말에서 하나는 뭔가 다른 의도를 느꼈어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경계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죠. 아니에요. 오히려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 누가 진짜 학생들을 위하는지 말이에요. 이진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교사로서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진수는 하나의 변화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특히 할인이 사건 전에 학교 내부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어요. 그날 밤 하나는 할인의 집에서 동생이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USB 안의 파일들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학교 비리의 전모를 파악해 나갔어요. 신용학 이사장과 이진수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공금을 빼돌렸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할인아, 하나는 동생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야. 하나는 결심했어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동시에 학교 내부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확실히 파악해야 했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어요. 월요일 아침 하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 강민석과의 일 이후로 학생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하나는 이제 학생들과 진짜 소통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3학년 2반의 아침 조회 시간이었어요. 하나는 교실 앞에 서서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강민석은 여전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조수빈과 김태호는 조심스럽게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하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평소 할인 선생님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고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하나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도 실수 많이 하셨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응, 정말 많이 했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쁜 길을 걸었던 적도 있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하나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올 수 있었어. 진짜 소중한 사람들 때문에 말이야. 그리고 깨달았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강민석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도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는 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연하지.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어. 서로 도와야 해. 조수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희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믿어주실 거예요? 너희들이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 뭘 할지가 중요한 거야. 하나의 말에 몇몇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업 시간에 하나는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문학 작품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학생들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어요. 김태호, 너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 하나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당황했어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 돈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 돈으로 뭘 할 건지도 생각해봐. 너 자신을 위해서만 쓸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태호는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강민석이 혼자 하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친구들과 몰려다니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한데? 선생님이 정말 할인 선생님 맞아요? 민석의 질문에 하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모든 게 달라요. 목소리, 걸음걸이, 눈빛까지.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하지만 민석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더 믿음이 가요. 진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민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석아, 사람은 어떤 일을 겪으면 변할 수 있어.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 너희와 함께 있는 이 마음만은 진짜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하나는 몇몇 학생들이 교실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수빈, 김태호, 그리고 평소 조용했던 박지은까지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조수빈이 물었습니다. 도울 일이라니? 선생님이 뭔가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 말이에요. 박지은이 말했어요. 하나는 학생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변하고 있었어요. 고마워, 정말. 하지만 이건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야. 너희들은 그냥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날 저녁 하나는 병원으로 할인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할인아, 내 학생들이 변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들이 말이야. 하나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변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확실해졌어.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야. 하나는 동생의 곁에서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의 비리를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학생들과 진실한 교사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하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할인이 모은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화요일 새벽 하나는 할인의 집에서 USB에 담긴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신용학 이사장과 이진수 교무부장의 비리 증거들이 명확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유령 학생 명부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학생들의 이름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온 것이 무려 3년간 지속되어 왔어요. 그 금액만 해도 몇억 원에 달했죠. 또한 각종 교육사업비를 허위로 신청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들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하나는 중얼거리며 파일들을 선별했어요. 하나는 지역 방송국과 신문사에 익명으로 제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체 자료를 한 번에 공개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먼저 일부 자료만 언론에 흘려서 수사기관의 관심을 끌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증거들을 공개하는 방식이었죠. 학교에 도착한 하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진짜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첫 번째 수업 시간, 3학년 2반 교실에서 하나는 학생들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강민석은 평소보다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고 조수빈과 김태호도 딴짓을 하지 않았죠. 선생님, 어제 말씀하신 그 이야기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박지은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요. 저도 변하고 싶거든요. 하나는 지은이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변화는 혼자서는 어려워.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해.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강민석이 하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세요? 하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상한 일이라니? 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학교 돈 관리가 이상하다고 하시거든요. 아버지가 학부모회장이라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나 봐요. 민석의 아버지는 지역의 유력한 사업가였어요. 학교 운영에도 관심이 많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정부 지원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공사비도 너무 비싸다고. 하나는 민석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점심시간 하나는 컴퓨터실로 가서 지역 신문사에 익명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유령 학생 명부의 일부와 교육비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죠. 오후에 교무부장 이진수가 하나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했어요. 할인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둘이 상담실로 들어가자 이진수가 문을 잠갔습니다. 하나는 긴장했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혹시 최근에 학교 관련해서 어디 제보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는 깜짝 놀란 척했습니다. 제보요? 무슨 제보 말씀이세요? 오늘 아침에 지역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학교 학생 명부에 대한 익명 제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진수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하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제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거든요. 학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는 이진수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는 것 같았죠. 교무부장님도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혹시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이진수는 하나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제보가 있었다고 하시니까 혹시나 해서요. 모든 게 투명하다면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이진수는 하나의 태도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 순하고 조용했던 할인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날 저녁 이진수는 신용학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말인가? 할인이란 교사가 수상해요.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오늘 신문사 제보건도 그 여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학 이사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 여자가 뭘 알고 있는 건지 확인해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비상계획도 준비하고. 한편 하나는 할인의 집에서 인터넷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직 기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곧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찬내중학교 관련해서 제보하신 분이세요? 기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안 같거든요. 하나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안전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하나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된 거였어요.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거였죠. 수요일 아침 하나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교무실에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서 있었고 신용학 이사장과 이진수가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지만 주변의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박영진 선생이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할인 선생님,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요. 아침부터 이사장님이 오셔서 난리예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 신문에서도 우리 학교 관련 기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한 순간이었거든요. 첫 번째 수업 시간, 3학년 2반 교실에 들어간 하나는 학생들의 불안한 표정을 발견했어요. 학교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라 아이들도 눈치를 챈 것 같았죠. 선생님, 학교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조수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때로는 진실이 드러나면서 혼란이 생기기도 해.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어. 강민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너희들은 올바른 일을 하면 돼. 그리고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거야.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강민석이 하나에게 다가왔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죠. 선생님, 제 아버지가 어제 전화하셨는데요. 무슨 일이야? 학교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민석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선생님을 의심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바뀐 게 너무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하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민석의 아버지가 눈치를 챈 거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교무실에 긴급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교직원은 즉시 회의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에는 신용학 이사장과 이진수 그리고 정현주 교감이 앉아 있었어요. 이사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오늘 교육청 감사팀이 우리 학교에 나옵니다. 이사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교직원은 감사에 성실히 협조하시고 불필요한 추측이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하나는 조용히 앉아서 이사장과 이진수의 표정을 관찰했죠. 혹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었나요? 박영진 선생이 질문했습니다.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악의적인 제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진수가 대답했어요. 그때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무부장님, 악의적인 제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진수는 하나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런 건 선생님이 알 필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교직원인데 학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하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김아린 선생님,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 혹시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으신가요? 하나는 이사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불만이요? 제가 왜 불만을 가져야 하나요? 선생님 태도가 예전과 많이 다르거든요. 동료들도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강민석의 아버지 강대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의 유력한 사업가인 그는 학부모회장이기도 했어요. 실례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강대훈은 하나를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사장님, 저 여자는 김아린 선생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모든 시선이 하나에게 집중되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정현주 교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아린 선생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언니는 과거에 조직 폭력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강대훈의 폭로에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교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하나는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김아린이 아니라 김하나입니다. 이진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김아린은 어디 있는 거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누군가가 폭행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거든요. 하나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하나가 이진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요? 제 동생이 학교 비리를 조사하다가 당한 거잖아요. 이사장님과 교무부장님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강민석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조수빈, 김태호, 박지은도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강대훈이 놀라며 아들을 봤어요. 민석아, 왜 여기 있니? 선생님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어른이거든요. 조수빈도 앞으로 나섰어요. 저희도 증언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저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말이에요. 박영진 선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하나 선생님을 지지합니다. 그분이 진짜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을 보였거든요. 정현주 교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학교 운영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모든 걸 투명하게 밝혀야 해요. 그 순간 교육청 감사팀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경찰도 도착했어요. 신용학 이사장님과 이진수 교무부장님, 교육비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과 이진수는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갔어요.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죠. 하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을 지켜준 거였어요. 일주일 후 찬내중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신용학 이사장과 이진수 교무부장이 구속되면서 학교 운영진이 교체되었고 정현주 교감이 임시로 교장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죠. 용기 있는 교사 자매의 의로운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학교 복도를 걸으며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훨씬 밝아졌고 교사들도 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특히 3학년 2반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강민석이 복도에서 하나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할인 선생님 퇴원하신다면서요? 응, 맞아. 의식도 완전히 돌아오셨고 이제 걸을 수도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빨리 뵙고 싶어요. 민석의 뒤로 조수빈과 김태호, 박지은도 모여들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걱정이 섞여 있었죠. 근데 선생님, 정말 학교 그만두시는 거예요? 박지은이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나는 며칠 전에 퇴직서를 제출했어요. 자신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응, 이제 진짜 선생님이 돌아오시잖아. 하지만 저희는 하나 선생님도 계속 보고 싶어요. 조수빈이 말했어요. 하나는 아이들의 진심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할인 선생님이 훨씬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오후 3시 하나는 병원으로 할인을 데리러 갔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조금 약해 보였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할인이 하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못다한 일을 모두 해줬구나. 당연한 거야. 우리는 쌍둥이잖아. 하지만 위험했을 텐데 나 때문에 언니가 다시 그런 일에 휘말릴 뻔했어. 하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할인아. 오히려 이번 일로 내가 더 많은 걸 배웠어. 진짜 강함이 뭔지, 정말 소중한 게 뭔지 말이야. 두 자매는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할인은 일주일만 쉬고 다시 복직하기로 했거든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3학년 2반 학생들이 모두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인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학생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일제히 외쳤어요. 할인은 학생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선생님.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강민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뭐가 궁금한데? 그동안 저희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선생님이 아니시라면서요. 하리는 복도에 서 있는 하나를 바라봤어요. 하나는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서 있었죠. 저희 선생님이세요. 조수빈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저희에게는 진짜 선생님이었거든요. 맞아요. 처음으로 저희를 믿어주고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김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리는 학생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언니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박지은이 말했습니다. 하리는 하나를 교실로 불렀어요. 하나가 들어오자 학생들이 모두 일어서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얘들아,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언니도 많이 배웠어. 선생님은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분명한 건 너희들이 준 선물을 평생 간직할 거라는 거야. 그때 박영진 선생과 정현주 교감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하나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박영진이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어요. 정현주 교감이 나섰어요. 사실 학교에서 하나 선생님께 정식으로 교사직을 제안하고 싶었어요.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이번 일로 선생님의 교육 철학과 학생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제 자리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오후 5시 하나는 학교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어요. 언니, 정말 가는 거야? 하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멀리 가는 건 아니야. 가끔 놀러 올게. 강민석이 앞으로 나왔어요. 선생님, 저희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다시 돌아와서 혼내주세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너희들은 이제 스스로 옳은 길을 찾을 수 있어. 하나는 학생들을 한 명씩 안아주었어요. 아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사랑해, 얘들아. 하나가 학교 정문을 나서자 하린이 뒤따라왔어요. 언니, 진짜 고마워. 그리고 하린이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습니다. 언니도 변한 것 같아. 더 따뜻해졌어. 너도 마찬가지야. 더 강해졌고. 두 자매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그들의 실루엣이 겹쳐져 보였죠. 1년 후 하리는 여전히 찬내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모두 변화되어 있었고 학교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었죠. 강민석은 학생회장이 되었고 조수빈과 김태호는 후배들을 돌보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서울에서 작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도우는 일이었어요. 가끔 찬내중학교 학생들이 편지를 보내왔고 하린도 자주 언니의 소식을 전해주었죠. 어느 날 하나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강민석이 보낸 것이었어요. 선생님, 저희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서로 도우며 살고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장 거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결국 가장 따뜻한 선생님이 되셨다고 생각해요. 사랑합니다, 선생님. 하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이 내 인생을 바꿔줬어.